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창가가 보입니다. 35살의 여성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있고 손에는 이별 통지 메시지가 뜬 휴대폰이 들려 있습니다. 3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합니다. 또 다시 버려졌네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은의 폰 화면에는 친구들과의 단톡방 대화가 보입니다. 지은아, 너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구나. 또? 이번이 몇 번째야? 좀 더 신중하게 만나봐. 친구들의 말은 위로보다는 핀잔에 가까웠습니다. 지은이 폰을 소파에 던지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방 한쪽 벽에는 과거 연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뒤집어져 있거나 서랍 속에 치워져 있습니다. 대학 시절 첫사랑 민호가 다른 과 여학생과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지은. 사회초년생 시절 직장 상사였던 기혁이가 아내와 화해했다며 차갑게 자신을 떠난 순간. 결혼을 약속했던 동훈이가 미안해, 부모님이 반대해서 라며 연락을 끊어버린 그 밤. 매번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지은은 화장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뭔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사랑을 갈구해서?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에는 자책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오늘도 혼자 남은 저녁을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우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 지은이 동네 도서관에서 심리학 관련 책을 읽다가 우연히 전생 체험, 치료에 관한 책을 발견합니다. 책 표지에는 과거생의 상처가 현생의 패턴을 만든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은이는 반신반의하며 책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관계 패턴의 뿌리는 전생의 미해결된 감정에 있을 수 있다. 전생에서 경험한 트라우마가 현재의 무의식에 각인되어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만든다. 며칠 후 지은이 작은 건물 2층에서 운영하는 전생체험센터를 찾습니다. 50대 중반의 원장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군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은이는 자신의 반복되는 이별 패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생에서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 패턴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함께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죠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전생 체험이 시작됩니다. 지은이 편안한 리클라이닝 의자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원장의 부드럽고 최면적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듯이. 서서히 지은은 조선시대로 이동합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딸인 수키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분홍 한복을 입고 연못가 정자에서 책을 읽는 수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같은 마을 서당 훈장의 아들인 진우와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진우와 수키가 달빛 아래 비밀스럽게 만납니다. 수키야, 나는 너만을 사랑해. 반드시 너와 결혼하겠어. 아버지께 정식으로 혼담을 청할 거야. 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키는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진우의 가문이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하게 됐고 수키의 부모는 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과의 정혼을 강요합니다. 결혼식 날 수키는 원하지 않는 신랑과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식이 끝난 후 뒷마당에서 담장 너머로 진우를 발견한 수키. 그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려
사라집니다. 수키는 그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왜 나를 버리고 가는 거야? 왜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야? 그녀의 원망과 배신감이 깊게 새겨집니다. 현재로 돌아온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그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였네요. 남자들이 날 버린다는 두려움이. 원장이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전생에서 느낀 배신감과 버림받음이 현재의 관계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생 체험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구한말의 기생인 화랑이라는 여성으로 돌아갑니다. 화랑은 뛰어난 미모와 예술적 재능을 가진 최고급 기생이었지만 사랑하는 선비 택수와는 신분 차이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택수는 화랑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결국 집안의 압력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다른 양반집 교수와 혼인합니다. 화랑이 홀로 앉아 가야금을 타며 눈물을 흘립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그녀의 뺨으로는 끝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평생 함께하자고 했으면서 결국 모두 거짓말이었구나. 화랑의 마음속 깊은 배신감과 원망이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전생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여학생 혜진으로 나타납니다. 혜진은 독립운동을 하는 대학생 상훈과 사랑에 빠지지만 상훈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만주로 떠나야 했습니다. 기다려줘. 조국이 해방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너와 결혼할게. 하지만 상훈은 그 후 항일무장투쟁에서 전사하고 그 소식조차 혜진에게 전해지지 않아 그녀는 평생 그를 기다리며 홀로 살아갑니다. 네 번째 전생에서는 1960년대의 간호사 미옥으로 등장합니다. 미옥은 병원의 젊은 의사인 영수와 깊이 사랑했지만 영수는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2년만 기다려 돌아오면 결혼하자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현지 한국계 여성과 결혼하고 미옥에게는 미안하다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보냅니다. 미옥은 그 편지를 받고 병원 옥상에서 하염없이 울부짖습니다. 다섯 번째 전생에서는 1980년대 대학생 운동가인 선미로 나타납니다. 선미는 같은 운동권 선배인 재혁과 사랑했지만 재혁은 정치적 탄압을 피해 해외로 망명을 떠나면서 선미를 두고 갑니다.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라며 떠난 재혁. 선미는 그 후 20년을 혼자 살며 재혁의 소식만 기다립니다. 매번의 전생 체험 후 지은은 놀랍도록 똑같은 패턴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다른 이유로 자신을 떠났고 자신은 홀로 남겨져 상처받는 구조가 5번의 생에 걸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왜 항상 나만 버려지는 거죠? 내가 전생에서 무슨 죄를 지었나요? 지은이 울먹이며 묻습니다. 원장이 깊이 있는 눈으로 지은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영혼은 여러 생에 걸쳐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해 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이제 그 패턴을 온전히 인식했으니 치유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원장이 지은에게 특별한 숙제를 줍니다. 이번 주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연애나 만남 생각은 완전히 접어두고요. 지은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지은이 혼자 미술관을 가고 혼자 클래식 콘서트를 듣고 혼자 산책을 하며 맛있는 브런치를 먹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외로웠지만 점점 자신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아니, 정말 좋은걸? 어느 주말 지은이 동네 작은 서점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지은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미소를 보냅니다. 지은도 어색하지 않게 미소로 화답합니다. 며칠 후 같은 카페에서 다시 그 남자를 만난 지은.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 며칠째 뵙는 것 같아서요. 남자는 준호라는 이름의 웹디자이너였고 지은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지은과 달리 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친구로 시작해서 서로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과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천천히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안도감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패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하루 연락을 안 하면 또 버려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준호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면 나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생 체험을 통해 자신의 패턴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이 전생 체험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번째 세션에서는 전생의 모든 인물들과의 화해를 경험합니다. 조선시대의 진우, 구한말의 택수, 일제강점기의 상훈, 1960년대의 영수, 1980년대의 재혁. 모든 전생의 연인들 앞에서 지은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할 거예요. 지은은 전생의 인물들에게 하나씩 고개를 숙여 사과합니다. 진우 미안해. 그때 더 용기 있었어야 했어. 가문의 몰락이 두려워서 널 지키지 못했어. 택수 정말 사랑했지만 신분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았어. 비겁했어. 상훈 살아서 돌아오고 싶었지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었어. 영수 꿈에 눈이 멀어 정작 소중한 사람을 놓쳤어. 재혁 너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줬구나. 지은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들도 각자의 사정과 한계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나도 그때마다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도요. 나도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전생의 인물들이 따뜻한 빛으로 변하며 하나씩 사라집니다. 지은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몇 달 후 지은과 준호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지은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준호가 바쁘다고 연락이 늦어져도 친구들과 만나느라 시간을 못 내도 지은은 예전처럼 의심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가 아니라 내가 달라졌구나라고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어느 날 준호가 지은에게 물어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는 항상 불안해 보이고 뭔가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하고 자신 있어 보여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지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제가 저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누군가 나를 떠난다고 해서
제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준호와 지은이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합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연애와 달리 두 사람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깊은 신뢰를 쌓아갑니다. 지은은 더 이상 상대방의 모든 시간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준호도 지은의 자립심과 개성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1년 후 준호가 지은에게 프러포즈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준호는 성급하게 결혼을 재촉하지 않고 지은도 결혼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진정한 설렘을 느낍니다. 지은 씨, 당신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말이에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혼식 날, 지은은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전의 결혼 꿈들이 모두 조급함과 불안에 기반했다면 이번에는 깊은 신뢰와 자기 사랑 위에 세워진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전생의 자신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어. 고마웠어. 신혼집에서 지은이 전생체험센터 원장님에게 감사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전생의 모든 상처들이 현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네요. 과거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며 지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감사가 가득합니다. 몇 년 후 지은이 임신하여 아이를 기다립니다. 준호가 배에 손을 얹으며 우리 아이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지은이 손을 그 위에 얹으며 그래, 이 아이는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부모가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라고 답합니다. 지은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연애 상담을 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학 후배의 미나가 또 남자친구가 바람핀 것 같아. 언니도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 라며 울먹이자 지은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미나야, 상대방의 행동보다 내 자신에게 집중해봐. 너는 지금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돼. 그리고 그 신뢰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거든. 지은의 말에 미나가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은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후배를 보며 지은은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더욱 실감합니다. 어느 날 지은이 홀로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전생 체험을 통해 만났던 모든 인물들, 그들과의 아픔과 이별, 그리고 치유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구나. 상처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공원 벤치에 앉은 지은에게 준호가 따뜻한 커피 2잔을 사 들고 옵니다. 뭘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어? 준호의 물음에 지은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전의 모든 경험들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준호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과거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말이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맞아.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미래도 두렵지 않아.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지은과 준호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혼자여도 괜찮다는 자신감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관계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은이 혼자 생각합니다. 전생의 기억들, 그 모든 아픔과 이별이 결국 저를 지금의 제 자리로 이끌어 주었어요.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패턴은 바뀔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요. 지은이 화장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활짝 미소 짓습니다. 과거 그 거울 속에는 자책과 절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감과 깊은 자기사랑이 가득합니다. 안녕, 예전의 나. 모든 상처와 아픔들아. 이제는 정말로 행복해도 괜찮아.